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창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에 출제했던 수변전 설비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회 1번 문제를 보시고요. 자, 이 문제는 기사에도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중요한 문제죠. 도면은 어떤 수용과의 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이다. 도면과 참고표에 의해서 모름에 답하셔도 되어 있고요. 21,900V 선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죠. 자, 맨 위쪽에 오면 단로기에 이제 600A 써 있고요. 자, 단로기에 이제 정격이 600A다. 600이라는 얘기는 정적 전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F 써놨다는 얘기는 이제 프론트니까 단로기 단자를 갖다가 접촉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 표면이냐, 자, 이면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표면 접속. 자, 이것도 표면 접속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피렉이고요. 자, 피렉이 3개, 그다음에 접지. 자, 단로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F 되어 있고 DME도 써 있어요. 자, 우리 MF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MF 명칭이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로서. 자, 여기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는 역할은 고전압 대전류를 갖다가 저전압 소전류로 바꿔서 전력연계 공급하는 역할을 갖다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단로기는 이제 뭐예요? 자, 부부하시 이제 회로를 갖다 개폐하는 그런 역할. 자, 파워 퓨즈, 전력 퓨즈, 전력용 퓨즈로서 요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단락 사고시. 단락 사고시에 차단이 돼서 계통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COS, 컷아웃 스위치. 자, 컷아웃 스위치로서 자, PT나 또는 2차 측의 부하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게 신속하게 차단시켜서 마찬가지로 계통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컷아웃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PT는 계기용 변압기고, 자, 요놈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큰 전압을 작은 전압, 즉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서 계기 및 계전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압이 지금 어떻게 써 있습니까? 21,900에 루트3 나눠서. 자, 그럼 요거는 뭐예요? 상전압이죠. 상전압. 상전압 표현했으니까 이건 무슨 결선? Y결선이네. 그러면 이 전압이 22.9kV, 그죠? 루트3 나눠가지고 1차. 2차는 얼마예요? 2차는? 자, 190을 루트3 나눈 거. 요거랑 110V랑 같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물어보는 문제도 있잖아요. 요거 물어보는 문제도. 그 다음에 요거 십자 표시는 이제 VS. VS는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는 전압계. 그렇죠? 그 다음에 FF 마찬가지로 자, 표면 접속이고요. 52 유입 차단기입니다. 자, 유입 차단기고 차단기의 이제 정격 차단 용량이 1000MVA짜리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OC가 여기 CT예요. CT고 OC가 걸렸습니다. 이거는 과전류 개전기. 전기고요. 그 다음에 OCG. 자, 이거는 지라 과전류 개전기. 자, 또는 과전류 오버커렌트니까 오버커렌트 과전류. 자, G는 그라운드. 과전류 지락 개전기 또는 과전류 접지 개전기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거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변압기가 Y 델타고요. 그다음에 단상 500kV짜리 세대, 즉 변압기 용량은 1,500kV다라고 볼 수 있죠. 1차가 21,900이고 자, 2차는 3.3kV다. 이렇게 또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kV 쪽에 보니까 52가 600A짜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유입차는 600A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GCT가 달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상별록이죠? GCT 영상별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GR이 있습니다. 이 GR은 이제 뭐예요? 지락개전기. 그쵸?
지락회전기. 자, GR 이렇게 돼 있고, 자, PT는 이제 3,300대 110이다 이렇게, 자, 고압용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300대 110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고, 자, 2차 측이 이제 변압기가 델타니까, 그렇죠? 네, 그거 따라가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SC가 써 있어요. SC는 이제 뭐냐면 전력용 콘덴서. 그 다음에 DC. 자, 이거는 디스 차지 코일이니까 방전 코일. 자, OS 유입 개폐기.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유입 개폐기. 자, 부하 전류 개폐 이렇게 돼 있고 기능이. 방전 코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전 코일은. 자, 콘덴서 개방 시 축적된 잔류전을 방전시켜서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축적된. 자, 이거를 방전시켜서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력용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부하 역률 개선한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BB라고 써 있어요. BB. 자, 이거는 이제 백이니까 뒤쪽에다 접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면 접속이다. 자, 그 다음에 BF 달로기 단자를 자, 이면과 표면에 접속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면 표면 접속이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로기 접속한 방법은 표면 접속, 이면 접속, 이면 표면 접속 이렇게 자, 세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겠다. 자, 50이 다 600A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상 3선식의 자, 전동력이고 변압기 용량은 150짜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자, 참고표가 있습니다. 개경 변성기 전격 일반 고압용에서 자, 여기 나오네요. 자, PT 1차 전격은 3,300, 6,600. 6,000, 3,300, 6,00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격이 110이요. 자, 110 되어 있고, 전격 부담은 50에 100에 200에 400인데, 자, 우리가 PT의 부담을 갖다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죠? 자, PT 부담은 G분의 자, V 제곱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시 쓰면, 자, G는 임피던스고요. V는 11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담을 계산을 해줍니다. 임피던스 따라 달라지고. CT 같은 경우는 1차 전격이, CT 1차 전격 전류가, 지금 보면은, 자, 우리 이제 CTB를 갖다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돼요? CTB를 할 때는, 자, 1차 전류 대 2차 전류, 그죠? 이렇게, 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1차 전류 구하는 방법을 일단은 부하의, 자, 전격 전류를 갖다 먼저 구해요, 그죠? 전격 전류 갖다 선정해서, 이거 전격 전류잖아요. 그러면 보통 3상이 많이 나오면 누산 V분의, 자, P로 해서, 자, 부하의 전격 전류를, 자, 먼저 산정을 하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1차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전격 전류에다가 자, 뭘 갖다 곱해주는 거예요? 여유치를 갖다 곱해준 거죠. CTB 선정할 때. 그렇죠? 여유율. 그래서 요게 자, 변압기 관련해 가지고 1.25에서 자, 1.5.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동기 관련해 가지고 자, 요거는 2에서 최대 2.5배.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쓰는 건 다 이쪽 변압기 쪽이니까 1.2에서 자, 1.25로 해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CTB를 갖다 선정한다. 그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정해진 전격 규격이니까 여기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작은 게 여기가 5가 될 수도 있죠. 5, 10, 15, 20, 30, 40, 50, 75, 100.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자, 10을 곱해, 그죠? 150. 그 다음에 또 10을 곱해요. 200. 10을 곱하면 300. 그죠? 10 하면 400. 또 10을 곱하면 500.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없는 게 있어요. 자, 600 있죠? 600이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0을 갖다 곱하면 750. 자, 800, 1000, 1200, 1500, 2000, 3000, 그 다음에 4000.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되는데, 자, 요 사이에 200하고 300 사이에 250도 하나 있어요. 250도. 여기 이제 표준, 자, 정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 CT에 관련된 거는 좀 1차 전류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까지는 좀 외워야 될까요? 2000까지는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험에 좀 크게 나오면 여기까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쭉 외우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뭐 10 곱해가지고 중간중간 들어가는 뭐 250이나 그 다음에 750 이런 거나 좀 기억을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없는 뭐 800이 또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800. 그 다음에 여기 뭐 1200. 그죠? 이런 게 좀 새로운 그런 부분이니까 좀 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2차측 정격은 5. 그 다음에 정격 부담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정격 부담은 어떻게 구해요? I좌승 G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I는 얼마냐?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나온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음을 한번 이제 살펴보죠. 자, 1번 이제 22.9kV씩입니다. 자, 특고 압축이죠? 첫 번째, MF에 연결되는 DM은 뭐냐? DM은 최대 수요 전력 양계.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이제 최대 수요 전력계 이렇게 하다가 전력량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최대 수요 전력 양계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래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 단록의 정격을 갖다 물어왔어요. 22.9니까 요거는 차단기랑 같이 가잖아요. 자, 차단기 같은 경우는 22.9에다가 1.1면 1.2 해가지고 요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설계가. 그렇죠? 계산하고 답하시고 그러면 계산하고 답하시고 건데, 자, 여기서 계산한 얘기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얼마 쓰면 돼요? 25.8kV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록이도 자, 똑같이 25.8kV 따라갑니다. 자, 비례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비례기는 선로는 18kV, 얘가 변전소면 21kV니까 선로죠. 그럼 여기는 자, 18kV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의 정적 차단 용량 산정은 무엇을 갖다 기준하느냐? 바로 단락이 됐을 때 발생되는 이 단락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자, 6번 CT의 변류비는 얼마냐? 1차 전류의 여유는 25%. CT비를 갖다 계산해라는 얘기죠. CT비를 산정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한번 가보죠. 자, 22.9kV 쪽이니까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 변압기의 용량을 갖다 봐야 돼. 그죠? 자, 지금 보니까 변압기 용량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잖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 일단,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자, 바로 기본적인 CT의 1차측 전류죠? 자, 요렇게 되는 게 얘가 1차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것이, 자, 2차측 전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CTB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1차 전류 갖다 구하려면, 그죠?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바로, 부하 전류? 전격 전류라고 합시다. 전격 전류. 얘부터 먼저 구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3상이니까, 누스 3에다가 22.9, 그 다음에 요 변압기 용량은 바로 500kV짜리, 자, 몇 대? 세대가 되죠? 자, 요게 전격 전류고요. 그럼 여기서 CT 1차측 전류는 전격 전류에다가 자, 25%. 원래는 1.25에서 1.5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문제상에서 자, 25% 여유한다고 했잖아요. 조건이. 맞습니까? 이제 그거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을 갖다 계산한 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요게 이제 47.27이 나왔다. 그죠? 여기까지 한 결과치가 자, 47.27A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얼마예요? 자, 바로 50이죠. 40 다음에 자, 50이니까 그 변력위는 50대 5를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자, 요런 이제 전격 전류를 갖다 구해가지고 자, CTB를 선정할 때는 이렇게 자, 25%에서 50%의 여유치를 둬서 전류를 산정을 한다. 라는 얘기죠. CTB 산출할 때.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FF는 뭐다? 표면 접속을 했다. 이런 얘기죠. 표면 접속. 그 다음에 자, 8번. 그림 같은 결선에서 단상 변압기가 자, 이 부식형 변압기다. 요게 이제 그 기준에 있는 건데요. 자, 1차 중성층 접지는 어떻게 되느냐? 접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준에 자, 되어 있습니다. 접지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수선 설비 관련된 기준입니다. 자, 9번. 52의 차단 용량이 1000MV일 때 전격 차단 전류는 얼마냐? 그러면 우리 차단기 용량 자, PS는 누삼 V 그 다음에 IS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맞습니까? 여기서 V는 뭐예요? 차단기 전격 전압이죠? 그러면 22.9kV니까 차단기 전격은 얘는 뭐예요? 25.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단락 전류. 이거 정적 차단 전류니까 정적 차단 전류는 누스타운 곱하기 요 전압은 25.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가 1000 MV니까 자, 곱하기 자, 10의 3승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 전류 값이 나오겠죠? 얼마 나왔나요? 바로 22,377.92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3kV 고압측입니다. 이제 고압측. 첫 번째 오면 옥내용 PT는 주로 어떤 용을 써야 되느냐? 이건 이제 몰드형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고압 동력용 52에 600A. 이거는 이제 차단기 정적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콘덴서 내장된 DC의 역할. DC는 방전 코일이죠. 이거는 방전 코일입니다. 자, 이놈의 역할 갖다 물었으니까 자, 뭐예요? 콘덴서 개방 시 축적된 잔류 전환을 방전하여. 그렇죠? 방전하여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언제요? 콘덴서 개방 시. 자, 이렇게 자, 쓰면 되고. 자, 4번 전동부하의 수용률이 70%다. 전동용 변압기에 걸 수 있는 부하 용량은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전등이에요. 전등. 봅시다. 전등은 지금 단상 150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수용률이라는 게 나왔어요. 수용률이라는 것은 자, 총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한 자, 뭐예요? 최대 수용 전력.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총 부하 설비 용량은 자, 따라서 총 부하 설비 용량. 자, 이거는 수용열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은 지금 보니까 자, 변압기가 지금 150kV예요. 그죠? 자, 150kV이고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역률은 전등부하니까 100%가 되죠. 자, 그 놈을 갖다 뭐로 수용률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얘가 뭐가 나와요? 킬로와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 214. 뭐가 나와요? 29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아셨죠?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는 전등부하기 때문에 역률을 자 100으로 잡아서 1로 보는 겁니다. 그 1은 뭐 곱하나 마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150 나누기 0.7 하시면 자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 2회 5번인데요. 자, 이 문제는 이게 뭐 단답형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수변전으로 볼 수 있고 막 그래요. 겹칩니다. 그래서 근데 풀다 보면 되는 건데 또 이 문제는 또 전기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갖다 풀다 보면 이게 수변전인지 단답형인지 막 구분이 안 돼. 분류났다 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 단답형하고 수변전은 구분이 돼 있으니까 단답형에서 다뤘던 부분들은 수변전에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수변전에서 다뤘던 부분은 아마 단답형에서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이렇게 하실 건데 물론 이제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봅니다. A, B, C인 부하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대요. 총 부하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역률은 시간에 관계없이 80, 100, 60이고 부하 곡선의 수치에 10의 3을 곱한다는 의미다. 즉 수직 측의 5는 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라는 얘기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도면에 이런 도면. 지금 A, B, C 이렇게 자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게 점선이 A, 그죠? 요게 자 C, 그 다음에 요게 자 B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A하고 C는 구분되는데 B는 구분이 안 되니까 자 B만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B만 자 체크를 따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이게 24시간이고 요거는 킬로와트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자 A 부하는 최대가 쭉 가니까 9 여기가 10이잖아. 그죠? 10 곱하기 10이 3등이네. 그러면 자 최대 부하 자 최대 부하는요 A는 10이잖아.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 그죠? 자, 그 다음에 B의 최대 부하는 얼마죠? B. 여기. 자, 그러면 5절 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 5,000. 자, C의 최대 부하는 얼마야? C. 요 4에 걸리네. 그죠? 그러니까 C는 4,000. 자, 우선은 이 그래프상에 이렇게 부하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첫 번째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냐? 합성 최대 전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하가 동시간대 가동이 되면서 사용되는 A, B, C를 합친 개념이죠. 동시 가동이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요 시간 그죠? 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요 시간 겹치죠. 이거. 자, 그럼 여기 9시부터 12시 사이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와서 한템 보셔서 그죠? 13시. 자, 그러니까 이거 밥 먹고 1시부터 요렇게 내려가는 15시. 그렇죠? 그러면 1시부터 17이죠? 1시부터 5시까지 요때가 자, 피크 부하가 되겠죠. 피크.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거를 더해 준 거잖아요. 그죠? 얘는 10이고 여기는 5고 요놈은 아니지. 10이고 4고 얘가 5네. 그렇죠? 그래서 자, 합성 최대 전력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했으니까 자, A는 제일 큰 게 요거예요. 그렇죠? 10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 자, B는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자, B는 어디서 겹쳐 쭉 따라가니까 3이네. 그죠? 자, B가 3이에요. 3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 그 다음에 C. 자, C는 여기 있으니까 쭉 따라가면 4. 그럼 4 곱하기 자, 10의 3승이니까 요거를 다 더해주면 자,
17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17,000이 되겠죠? 자, 17,000kW가 바로 합성 최대 전력이 됩니다. 그렇죠? 1번은. 자, 그 다음에 2번. 각 부하에 대한 평균 전력 구하시오.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예를 들면 A 부하만 한번 따라가 보자는 얘기예요. A 부하만. 자, A만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 그죠? 요거. 그러면 네가 5, 6, 6시간이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 구간은 자, 바로 2 곱하기 10의 3승을 몇 시간 썼어요? 6시간 쓴 거죠? 여기가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요거. 여기 보니까 하나, 둘, 3시간이야. 그리고 요거 뭐 7. 그죠? 7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3시간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시간 아니네. 그죠? 10 곱하기 10의 3승에 3시간.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는 7 곱하기 10의 3승에 1시간. 자, 여기요. 요 구간이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3승이 자, 4시간. 자, 여기 따라가 여기. 요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요거니까 7 곱하기 10의 3승이 자, 4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부분 하나, 둘, 3시간이니까 자, 2 곱하기 10의 3승이 3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2 곱하기 10의 3승에 해당되는 게 자, 요게 6시간하고 3시간이니까 요게 몇 시간? 9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9시간이잖아. 자, 이거 9시간이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10의 3에 가는 거 셋, 넷, 여기까지 8. 그죠? 요거는 8시간. 그 다음에 여기가 자, 7시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놈을 갖다 합치게 되면 24시간. 맞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다 더한 거잖아. 그 값을 갖다 뭐로 나누면 돼요? 하루 평균이니까 24로 나눠주면 A의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다. 맞죠? 자, 맞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자 구했습니다. 그러면 부하율은 어떻게 구해요? 부하율. 부하율이라는 것은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이죠. 그렇죠? 총 부하율이니까. 그러면 최대 전력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해 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구해 놨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뭐예요? 자, 평균 전력이 B다. 그래서 답을 하나씩 확인을 해 봅니다. 일단 합성 최대는 이제 17,000이고요. A, B, C에서 A가 지금 보니까 얼마 나왔냐면 6 곱하기 10의 3승 나왔고, 자, B가 3.7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C는 2.25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 부하율. 합성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이 B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나머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70.59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부등률을 모았어요. 우리 부등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자, 뭐에다?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죠. 그렇죠? 그리고 합성 최대 전력은 수용 전력은 17,000. 자, 그리고 각각 최대니까 여기잖아. 요거. 그죠? 자, 그럼 요거하고 하니까 얼마예요? 10하고 5하고 4니까 19네. 19,000. 자, 요거의 B가 부등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부하일 때 합성 총 역률 구하시오. 역률 구하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역률. 그럼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유효 전력. 그렇잖아요. 역률을 또 우리가 구하려면 이렇게 삼각형 그래가지고 여기 유효 전력인데 유효 전력 여기 있어. 17,000이야.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자, 무효 전력하고 피상 전력하고 세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맞죠? 피상 전력은 누체에다가 자, P에다가 PR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럼 PR만 구하면 되겠네. 자, PR은 어떻게 구해요? P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탄젠트에 세타. 그렇죠? 그럼 P에다가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상에서 이제 각각의 역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디 갔을까? 여기서 이제 역률이 있죠. 80에 100에 60이라고 했어요. 역률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역률 80%짜리, 요거는 이제 100%짜리, 요거는 역률이 60%짜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이제 자 PR을 갖다 계산하는 거예요. PR은 그러면 요거 자 그렇죠? 10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코사인물 사인 0.8이니까 얘는 0.6 그렇죠? 자 플러스 그다음 요거 3 곱하기 10의 3승 자 1.0에 0 자 코사인 1이면 사인은 0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요거 4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코사인 0.6이면 사인은 0.8 이렇게 하면 무효전력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얼마 나왔대요? 12,833.33 이렇게 나왔다. 자, 따라서 역률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에 요거에도 곱하기 100이니까 79.8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아셨죠? 요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문제가 엄청 어렵지도 않고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그런 거 이제 충분히 계산 가능하시니까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단답형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간략하게 이제 계산하는 이런 유형이니까.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년 3회 16번인데요. 자가용 전기 설비, 수변용 설비 단전도 일부다. 과전류 개전기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케이블 헤드가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자, 부하 개폐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T. 자, 변류기가 있고, CTT는 이제 전류 시험 단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전류 개전기가 여기에 이렇게 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퓨즈가 되어 있고, 전부 다 변압기는 이제 몰드형이고, 3상에 500kV짜리가 이렇게 이제 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흐른 전류 갖다 산출하려면은 뭐 용량에 자, 바로 500의 세대 용량을 다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1차가 21,900, 1차가 21,900, 1차가 21,900. 요거는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접재놨죠? 자, 외암 접재놨고요. 물론, 2차 측이 Y결선이라서 요거는 이제 중성점도 접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볼게요. 개전기 타입은 이제 유도 원판형이 되고요. 동작 특성은 이제 반환식. 그 다음에 탭의 레인지는 1시 3에서 9A가 되고요. 3, 4, 5, 6, 7, 8, 9 이렇게 있고 자, 네번은 1에서 자, 10까지 10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기여를 해야 될 게 이 반환시가 뭐냐 이거예요. 반환시가 여기가 동작 전류고요. 동작 전류고 배능 식층에서 얘가 동작 시간이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환시인데, 반환시. 자, 탭의 레인지가 지금 이제 3에서 얼로 되어 있다. 자, 3에서 9까지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레인지가요. 자, 3A에서 얼마까지? 이 정도 할까, 이 정도? 자, 9A까지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다. 1시가. 그러면 3이 됐을 때 이 동작 시간과 그 다음에 9가 됐을 때 동작 시간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작 시간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 전력 크기에 따라서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거. 이거를 반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는 1부터 10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류치를 똑같이 이렇게 잡자는 얘기예요. 요 전류가 요만큼이었을 때 여기서 이놈이 작동이 여기서 됐어요. 그럼 얘가 1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2단계. 그리고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자, 동작 시간이 달라져요. 뭐에 따라서? 전류는 동일한데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레버의 위치에 따라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기용 변류기 전격이 20, 25, 30, 40, 50, 75에 선택을 한 얘기고 2차 전격 전류 5A예요. 그러면 한 C탭을 선정하시오. 그래서 자, C탭에는 최대 부하 전류의 125%. 네, 그리고요. 정전 기준은 변압기 전격의 자, 150%다. 변압기 전격 전류의 150%로 이제 설정을 해라.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서 요걸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쭉 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 일단 요분의 전류는 뭐예요? 정격 전류죠. 정격 전류.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 최대 부하 전류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뭐부터 해요? 최대 부하 전류부터 계산합니다. 이거 정격 전류예요. 자, I를 구하면 루트 3의 V분의 P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루트 3의 전압은 21,900이요. 그쵸? 1차가 21,900이고 그 다음에 500kV짜리가 몇 대예요? 3대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갖다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1500에다가 3에다가 10.9니까 얘는 반올림해서 37.82A가 자, 바로 정격 전류. 자, 그럼 이제 CTB를 산정해야죠. 그렇지? 예, 그러면 우리가 CTB를 갖다가 산정하려면 일단은 CT 1차 전류 계산해야 돼. 그죠? CT 1차 전류. CT 1차 전류는 이제 요 최대 부하 전류의 125%, 1.25배. 맞습니까? 37.82에 1.25배. 자, 요걸 해줘요. 그러면 자, 얘가 47.28 이렇게 나옵니다. 47.28 나와요. 자, 그러면 요 CT는 얼마 선정해야 돼요? 자, CT는 요 뒤에서 볼까? 지금 4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0이 있죠? 자, 따라서 CTB는 자, 50을 선정하면 되죠? 그래서 50대 5 이렇게 CTB가 선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요 그림상에서 봤을 때 여기가 CTB가 50대 5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최대 전류가 37.82가 흘러요. 암페어가. 그러면 이 OCR이 작동이 되려면 설정을 갖다가 얼마 했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최대 부하 전류의 1.5배에서 작동이 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OCR로 들어가는 거, 요 유입되는 전류가 37.82A의 1.5배에서 작동되도록 동작되도록 세팅을 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한시 탭을 순시 탭을 갖다고 해야 돼. 자, OCR에 그죠? 네, 순시 탭 전류.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해야죠. 자, 맞나요? 한시 탭이네. 아이고. 자, 한시 탭을 자, 구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잖아, 그죠? 정격 전류에. 그러면 요거. 37.82A의 몇 배? 1.5배. 그쵸? 자, 그 다음에 OCR로 유입되는 거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CT로 봤을 때는 요 2차잖아, 2차.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야 돼요? CTB를 자, 역으로 곱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바로 이제 한시 탭 전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갖다 계산해 보면 37.82에다가 1.5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5.67 나와요. 5.67. 자, 따라서 요 표에서 얼마 선정하면 돼, 탭은? 자, 5보다 크니까 6을 선정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6A를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한시 탭은 얼마에서 6A에서 여기다 얼마에 6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6A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이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CT 1차적 전류는 전격에다가 25% 했다. 그래서 40쯤 나와서 CTB를 50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OCR 한시 탭 설정 전류값 해가지고 요게 지금 마찬가지로 전격 전류의 1.5배에서 설정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탭은 요 전류에다가 CTB를 역수치해서 정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시 탭을 설정하죠. 순시 탭은 뭐냐면 큰 전류가 들어왔을 때 바로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한시에서는 시간 지연이 있지만 순시에서는 바로 동작한다는 얘기, 계전기가. 자, 그러면 정정 기준은 1차측 단락사고에 동작하고 2차측 단락사고 및 여자 도립전류에 동작하죠. 도립전류 뭐예요? 자, 도립전류. 자, 전동기 갖다 기동시켰을 때 또는 이제 스위치를 넣었을 때 차단기 투입시켰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전류, 이게 도립전류인데 그거에 동작하지 않도록 2차 3당 단락전류에 150%로 세팅을 해놨고 변압기 2차 3당 단락전류는 자 2087A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상에 봤을 때 자 2차 측에서 변압기 2차 측에서 단락이 생겼다는 거예요. 2차 측에서. 자, 이렇게 이제 2차 측에서 단락이 생겼을 때 1차.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가 1차잖아, 1차. 1차, 얘가 2차. 그럼 보세요. 2차 측은 이제 380V고 1차 측은 29,900이에요. 그러면 이 전압하고 전류는 무슨 말이에요? 전압이 크면 전류가 작아지고, 그렇죠? 전압이 작으면 전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단락이 생겼을 때, 자 이때 단락 전류가 얼마였다? 3당 단락 전류가 바로 2087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를 갖다 구해야 돼요? 바로 1차 측의 단락 전류가 얼마냐, 그죠? 단락 사고시 이렇게 자 들어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순실 때는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1차 단락 전류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1차 단락 전류는 3당 단락 전류가 자 2087A, 그죠? 곱하기 전압의 변비라니까 자 21,900일 때 요가 있어요. 그러면 380이면 자, 요 전류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요 전류가. 맞죠? 자, 그럼 한번 계산 눌러볼게요. 곱하기 380 나누기 21,900. 자, 요거 계산하면은 333.32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얼마야 되도록 1.5배가 되도록 또 했다 이거지. 요거에. 그렇죠? 1.5배. 자, 그럼 여기에 1.5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1.5까지 다 해봅시다. 여기까지. 그러면 499.98A가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전류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자, OCR로 유입이 되는 거 1차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유입되는 거는 뭐예요? CTB를 갖다 거쳐서 유입이 되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50에 5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가 단락이 됐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 그쵸? 1차에 흐르는 전류, 단락 전류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OCR 정정은 그거에 1.5배 정정을 해놨고, 자, 그 다음에 탭은 요 CT의 B의 역수에 대해서 달라지니까, 자, 그럼 요걸 갖다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5, 이거, 5 나누기 50. 자, 그럼 얘는 49.99 이렇게 해서 자, 얼마 나왔다 하면 돼요? 자, 50이 되는 거죠, 50.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자, 순치 탭은 얼마냐 이게 순치 탭. 그래서 요 순치 탭을 갖다 계산하니까 50A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50A. 그러면은 요 그림상에 봤을 때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자, 50일 때는 즉시 동작해 버린다는 얘기죠. 50A 됐을 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측 단락시 연료는 지금 뭐예요? 3당 2차측 단락시 연료. 그죠? 요거에 1.5배. 자, 그리고 전압비도 달라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CTB의 역수. 그럼 얘가 탭이죠? 네, 탭. 자, 이렇게 50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이 OCR은요, OCR은 한시를 갖다가 6A에, 그 다음에 순시는 50A에 동작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시는 6A, 그 다음에 순시는 50A. 그러니까 한시일 때는 조금 더 시간 전이 생기는데 50A가 흘러버리면 바로 계전기가 동작해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본 거. 자, 네버는 무슨 의미냐? 네버. 요거는 이제 동작 시간을 갖다가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전력 계전기 동작 시간을 조정한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네버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시 특성이란 뭐냐? 동작 전류가 커지면 동작 시간이 짧아진 특성이다. 이제 그거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따라서 이런 데 문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년 또 나왔던 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또 어려운 문제는 또 어렵고요. 그 다음에 쉬운 문제는 또 쉽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새로운 것 갖다 먼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거, 즉 기본적인 거, 이것들 차례로 이렇게 좀 쌓아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될 때 새로운 거, 처음 나온 거, 이런 걸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 나온 거 문제 손대고 그동안에 나왔던 것 쭉 전통적인 이런 문제를 손댄다. 그 거꾸로 공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제를 먼저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유형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유형을 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항상 전통적인 문제가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나왔던. 그러니까 거기서 실수하지 않으면 새로운 거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어요. 차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공부했던 안 했던 간에 틀릴 확률이 높죠. 왜? 새로운 거니까 내가 답을 갖다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통적인 거, 그동안에 나왔던 거는 내가 답을 정확히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가 60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본 플러스 10%. 그렇죠? 여기서 기본은 절반. 플러스 10%만 되면 이 정도는 내가 이제 기사 자격을 부여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40%는 몰라도 기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